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회양소란 곤지암 미혼모 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조성됐습니다.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불교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산불 피해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타주 보광사가 태국 불교계와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산문을 세워 낙선법회를 열었습니다. 대강백 워른대종사와 태국 왕사 스님 간 특별한 인연이 산문불사를 원만케하도록 했습니다. 고려 불교미술부터 조선 궁중미술, 현대 민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복 초색화의 맥을 주제로 한 작품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선명상관학 5번째 순서로 선명상에서 얻은 인내심과 긍정 에너지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이종복 불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불교계 대형 복지시설이 경기도 광주에 조성됐습니다. 국가기념일인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불교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4,300제곱미터 부지에 새로운 복지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뜻을 담은 수행도량 회양선언이 운영하는 미혼모자 지원센터입니다. 미혼모 24가구가 입주 가능한 독립거주 공간 외에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방과 마당,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혼모부 숫자에 비해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 미혼모부는 6,500여 명에 달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은 1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그마저도 거주 가능 기간이 대부분 2년이나 3년으로 제한돼 있고 아동의 나이나 소득 요건 등의 까다로운 입주 조건이 문턱을 높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부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종교계의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동이 그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발달 가정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가차회적인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회양선언 곤지암 미혼모 센터는 예비 산모나 갓 아이를 낳은 산모들까지 입주시켜 출산을 준비하거나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한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기부터 사실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이제 시설에서 입소를 해서 출산과 또 양육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이 같은 전향적 관심과 지원에는 미혼모였던 친구의 안타까운 생활을 지켜본 뒤 세상에 버림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회양선언 해명 스님과 그 곁에 여성용품을 만들면서 보시행을 펼쳐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천일기도를 3번 하고 났는데 미혼모들 이렇게 같이 살려고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미혼모 분들을 만나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양육하랴 바쁘시다 보니까 내 몸을 돌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책임지고 해주면 어떨까. 불교계의 헌신이 모인 이 같은 시설은 사회적 관심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영아유기와 같은 극단적 범죄나 원치 않는 해외 입양과 같은 아픔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회양선언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앞으로 장학회도 만들어 미혼모자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감싸줄 회양선언의 손길은 미혼모들의 든든한 응원군으로 함께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법륜 스님이 이끄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번 산불로 우리 사찰과 문화재가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이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큰 성금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보니 참혹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관련 추경 예산을 배정한 만큼 사찰은 물론 피해 주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토패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주민 3,000가구에 간장과 고추장 등 식료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천년고찰 고령산 보광사가 태국 불교계와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산문을 조성했습니다. 재작년 원적에 든 대강백 워룬대종사와 태국 왕사스님 간 우정을 기리며 양국 불교계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태국 불교문화교류의 중심도량 파주 보광사에 새롭게 산문이 조성됐습니다. 천하의 강물마다 왕사성에 밝은 달이 비치듯 태국도 한국도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인 줄 알겠나이다. 지난 주말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산문 낙성식과 기념표지석 비제막식,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미룬대종사를 비롯한 본말사 사부대중은 낙성식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낸 태국 방문단과 함께 산문불사의 원만회양을 축하했습니다. 큰 스님의 넓고 깊은 인연의 결과가 오늘 낙성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훌륭한 업적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후학들은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은 보광사 산문은 양국 불교계의 오랜 인연을 기리는 이정표이자 돈독한 우위와 상관 존경을 담은 상징물입니다. 산문불사는 봉선사 조실로 재작년 원적에 든 워룬대종사와 태국의 왕사이자 왓포사원 주지 솜댓 파라마 티라찬 스님의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산문 옆에는 두 스님의 생전 우정을 추억하고 조계종의 대강백이자 역경보살로 불렸던 워룬대종사를 추모하는 표지석과 기념비도 함께 세웠습니다. 앞서 워룬대종사 49제 당시 보광사를 찾은 솜댓 파라마 티라찬 스님이 수건 사업인 산문불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불사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조실 스님을 추모하며 건립된 보광사 산문은 양국 불교계의 정신적 교류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승속을 불문하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태국 왓포사원은 재작년에도 보광사 산내암자 수구암의 요사체 수선당 재건에 수억 원을 희사하는 등 한국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การก่อสร้างซุ้มประตูแห่งนี้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สำคัญเพื่อรำลึกถึงสมณคุณและสมณธรรมของพระคุณเจ้าแฮยงพระภิกษุอาวุโสอันเป็นที่เคารพรักแห่งนิกายโชเกและยังเป็นเครื่องหมายแสดงความผูกพันทางจิตวิญญาณอันลึกซึ้งระหว่างอัตมภาพกับท่านแฮยงอันได้สืบเนื่องต่อกันมายาวนานด้วยกัลยาณธรรมความเมตตาและไมตรีจิตที่มีต่อกัน 낙성식에 참석한 봉선사 문중 어른 스님들은 양국의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건축물 낙성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 불교 세계화를 이끌어갈 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습니다. 태국 큰 스님이 시주에서 지었다고 하니 고마울 뿐이고 앞으로 보광사에 다니는 신도분들은 물론 이 해탈문을 지나갈 적에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원이 이루어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산문은 단지 문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잇고 인연을 그리며 행복한 문으로 나아가고 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발언을 담은 상징물일 것입니다. 파주 보광사 산문 낙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 불교의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기 2569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된 법요식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헌향과 관불의식, 정각원장 재정 스님의 발언문 봉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모두에게 부처님의 감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 함께 이름에 그 공덕이 동국대학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감기가 가득하기를 기도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용 총장은 축사에서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의 전진기지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의 씨앗이 학생들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청년전법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불교사연합회가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연합 봉축 법요식을 갖고 부처님 모신 날을 기렸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문화공연과 함께 점심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자비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 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양사 유치원 어린이들이 관불의식에 참여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고 밀양 불교합창단과 삼양사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 모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는 민화를 비롯한 우리 고유 채색화의 양식과 기법 등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고려 불교 미술부터 조선 궁중미술, 현대 민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 채색화의 맥을 주제로 한 작품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막한 나유미 작가의 개인전을 찾았습니다. 휘영청 빛을 발하는 보름달 아래 청소기 모양의 주장자를 든 희끗한 머리의 여성이 보입니다. 두루미와 소나무 등 십장생을 배경으로 호랑이를 올라탄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독야청청하지만 주장자 끝에 주렁주렁 달린 사물들은 다양한 일상에 매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매일 보는 장바구니, 또 우리 개, 좋아하는 꽃,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근데 제가 돌봐드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휠체어까지 넣어서 이제 60세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일정으로 서울 삼청로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 연을 열고 있는 나유미 작가. 서양화와 민화 등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다가 2015년 민족문화중흥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대갈 조자용 선생 기념사업회의 첫 번째 민화 공모전에서 아미타불의 가사를 다룬 작품으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미술로부터 김홍도 등 화원들이 활동한 조선 궁중미술, 조선 후기 유행하기 시작한 민화로 이어지는 한국 채색화의 미을식이 어떻게 흐르는지 맥을 짚어왔습니다. 불교 미술이 불화 같은 것은 채색화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거를 다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 채색화의 맥이 궁중 장식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화원이 아니면 못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불화가 맥이 궁중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직업화가인 민화 작가들한테 이어졌다. 그러니까 채색화의 맥이라고 볼 수 있죠. 화려함 속에서도 한국화만이 갖고 있는 차분한 정서를 표현한 작가의 그림 속에는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함께했던 자수처럼 실이 나가고 들어가는 효과를 붓끝으로 재현한 작품 한철은 환한 연꽃 아래 뛰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냈고 대표작 중 하나인 역사, 용을 잡은 아이들은 사찰 벽화,
천정화를 일컫는 벼라 속의 토끼가 용을 부리는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단지한 안중근의 손을 든 유관순 열사와 어린이들이 오색실로 매듭 지은 용을 달을 향해 끌고 가는 모습은 민중이 역사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 같은 데 가면 벼라에서 용을 잡아가는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영감을 받았고 20여 년 전 개원해 미술의 거리 삼청로의 시초가 됐던 불일미술관은 최근 서정래 신인관장을 맞으면서 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쪽이 미술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연사가 먼저 사찰에서 미술관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보는데 우리 법연사 미술관에서 미나의 그 꽃이 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불교로부터 맥을 이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은 작가가 이상으로 삼은 화폭 속의 환한 달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보물 자수가사가 5년간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47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국립박물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실로 새겨 부처에 이르다 특별전을 열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세기에 제작된 유물로 삼보를 섬세하게 수놓은 보물 자수가사를 비롯해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실제 수한 가사 등 9개 사찰에서 모셔온 가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가사 작법을 계승하고 있는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스님과 성호 명천스님, 태고종 전통 가사연구원장 지사스님 등의 현대적 불교 가사도 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기 2569년 선운사 합동수계식을 봉해했습니다. 교구장 경우스님이 전계사로 나선 수계식은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선운사 불교대학 재학생과 종무원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면서 연비의식을 갖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습니다. 교구장 경우스님은 수계 제자들에게 법명이 적힌 수계증과 금강절을 전달하면서 계율은 부처님 단계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으며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명상 수행으로 이룬 삶의 변화와 생생한 체험담을 전해드리는 선명상관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선명상에서 얻은 인내심과 긍정 에너지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이종복 불자를 만납니다. BBS 청주 김진수 기자입니다. 고요한 법당, 정돈된 호흡과 올바른 자세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명상에 빠져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굳어지고 심신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지만 이는 곧 인내로 이어집니다. 선명상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았다는 이종복 불자. 그의 선명상 수행처는 청주 보산사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명상을 실천하는 이 씨는 한 자세로 명상을 하다 보면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같은 고통은 삶의 고통과 같다며 명상을 통해 이를 참아내는 인내야말로 선명상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참고서 오래 앉아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참다 보면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참고 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참아내는 게 선명상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이 선명상의 가장 핵심이다. 이 씨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내와 사별한 이후의 삶은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접한 청주 보산사의 선명상 프로그램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샘솟는 긍정의 에너지는 이 씨의 삶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더불어 명상으로 화가 줄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됐으며 고든 자세를 갖게 됨으로써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불교 수행을 밑바탕으로 명상을 지속 실천에 정진하다 보면 선명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이종복 불자는 자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내가 나를 낮추는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뭐 예의를 갖춘다든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긍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면서 이 모든 그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산사 대지 스님은 스님이나 다를 바 없는 수행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매일 예불 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시고 또 얼굴도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다 놀랄 정도고 지금은 거의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하니까 그냥 제가 불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같은 수행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삶의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종복 불자. 올바른 선명상 실천과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는 모습에는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재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장엄 등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의 로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기 2569년 경찰청 봉축 점등식은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경승실장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을 비롯한 경승 스님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불교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봉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2011년 조계종이 제작해 기증한 참수리 장엄 등의 불을 밝히며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있음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참수리 등의 빛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언제나 자비와 지혜로 환히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불교회는 산불 피해 사찰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리산 대화엄사의 전국 사찰 가운데 세 번째로 현대식 다비 시설을 갖춘 연화대가 조성됩니다. 화엄사는 내년 건립을 목표로 짓고 있는 화엄사 연화대 상량식을 지난 28일 열었습니다. 상량식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23대 주지 우석 스님과 사중 스님, 시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과 마룻대 올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엄사 연화대는 통도사와 범어사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되는 현대식 사찰 화장시설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규모는 49.5제곱미터의 전통 목조 팔각 주심포 양식으로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